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에 사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어이없고 황당한 일을 겪다 보니 극도의 스트레스로 환청까지 들리게 된 상태인데요. 마땅히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이곳에라도 익명의 힘을 빌려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가 변해서 시월드라는 게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댁은 아직도 조선시대에 머물고 있는 건지 여전히 시월드가 엄청납니다. 저는 시댁에서 뭐라고 하든 한 귀로 듣고 흘리면서 남편 하나만 보고 살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게 닥친 현실이 상상과는 너무도 다르더라고요. 저는 요즘 흔히들 말하는 금수저라고 할 만큼의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나름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부모님께서 다 해주실 정도의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하지만 제 남편은 가족들이 전세의 조그만 집에 살고 있는 조금 가난한 편에 속하는 집안이었어요. 이렇듯 저희 집안의 빈부격차가 크다 보니 결혼도 순탄치만은 않았죠. 시댁에선 당연히 저를 허락하셨는데 친정에서 딸의 고생길이 보인다며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도 둘 다 나름 이름 있는 기업에 취직하면서 벌이가 비슷하니 부모님에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을 정도라 제가 계속 밀어붙여서 결혼을 허락받게 되었어요. 신혼집도 저희가 알아서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께서 축하 선물로 주시고 싶다고 난리셔서 어쩔 수 없이 친정 부모님께 50평짜리 아파트를 받게 되었어요. 혼수는 제가 모아둔 돈으로 꼭 필요한 것들만 구매했고 남편은 정말 못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모두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을 하고 처음 시댁으로 갔는데 시어머니는 계속 기분 나쁜 말만 하시더라고요. 그래, 신혼여행은 잘 갔다 왔니? 얼굴이 반질반질한 거 보니 좋았나 보네. 어디서 이런 부잣집 딸을 데리고 왔는지 능력이 참 대단해. 도대체 또 뭐가 불만이라 이렇게 비꼬시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 면전에 대고 무안 주지 마시고요. 너네는 여행 갔다 와서 빈손으로 왔니? 선물 없어? 보통 선물을 사들고 오는 게 예의 아닌가? 그런 건 안 가르쳐줬나 봐.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도 여행 도중에 돈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경황이 없어서 사지 못했어요. 다음에 또 여행 가면 그땐 꼭 어머님이랑 아가씨 선물까지 사올게요. 도대체가 얼마나 덤벙거리며 돈을 잃어버려. 여자가 꼼꼼해야 집안 살림도 잘하지. 그렇게 덤벙거려서 되겠어? 그래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겠냔 말이야. 이 사람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제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 좀 그만 잡으세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시어머니 행색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 결혼했든 결혼했으면 내가 시어머니니까 시어머니 행세하는 거지. 야, 너네 이제 집에 가. 더 있다간 나만 열받을 것 같으니까.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저희만 보면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어요. 저는 어차피 분가에서 사니까 볼 일이 별로 없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명절마다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나를 괴롭힐 수 있을지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게 비꼬는 실력이 나날이 늘어가더라고요. 그만큼 저도 흘려듣는 기술이 날로 늘어갔죠. 시어머니께서 잔소리하실 때마다 아예 딴 생각을 하고 듣지도 않고 있어요. 제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걸 아셨는지 제 풀에 죽어 잔소리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자신이 무슨 말을 해도 제가 무시할 걸 아니까 음식하고 있는 제 옆에 와서 한번 둘러보고는 한숨만 쉬고 나가십니다. 그런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시어머니께서 저를 살갑게 대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순간에 다른 사람으로 바뀐 시어머니께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역시 시어머니 머릿속에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더라고요. 저희 집안이 부유한 집안인 걸 아니까 그걸 이용하려고 제게 살갑게 구셨어요. 그래 아가. 요즘 잘 지내고 있니? 별일은 없고?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연락했어. 별일은 없는데 어머니께서 어쩐 일로 전화를 다 주셨어요? 저한테 전화하신 적 잘 없으시잖아요. 그냥 해봤어. 아가, 혹시 너 가진 돈 좀 있니? 너 모아둔 돈이 좀 있는 걸로 아는데 말이야. 돈이요? 돈이야 뭐 월급 받으면 항상 모으고 있긴 한데
왜요? 어머님이 갑자기 왜 제 돈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게 네 신우 이번에 결혼한다고 했잖아. 혹시 며느리 네가 우리 딸 결혼 자금 좀 보태줄 수 있나 해서. 제가 아가씨 결혼 자금을 왜 보태요? 제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아가씨는 모아둔 돈도 없이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가씨 결혼 자금 보탤 돈 없어요.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그렇게 매정하게 굴지 말고 좀 도와줘. 정 돈이 없으면 너네 부모님한테라도 부탁해서 돈 좀 구해보면 안 되겠니? 죄송한데 제가 결혼하면서 부모님께 손 안 벌리기로 했어요. 다른 분들한테 빌리셔야겠네요. 야, 너는 시애미가 고개 숙이고 들어가면 고민하는 척이라도 하면 덧나냐? 지금 너 잘 산다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도 돼? 어? 시어머니께서 어쩐 일로 사근사근 하나 했더니 저보고 신우 결혼 자금을 좀 보태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부탁해봐도 제가 단칼에 거절하자 본성을 드러내시더라고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결혼 자금 보태달라고 연락 왔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거절을 하니 드디어 포기하셨는지 한동안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주말 아침부터 누군가 저희 집 배를 누르더라고요. 사람이 나올 때까지 누를 작정인 것 같길래 시끄러워서 잠도 덜 깬 채 부랴부랴 문을 열었어요. 저희 집 배를 누른 사람의 정체는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는데요. 근처에 아는 사람 만났다가 지나가는 길에 한번 들렀다. 들어가도 되지? 목이 좀 마른데 차 한 잔만 줄래? 들어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아침부터 싸울 일 없으니까 차만 드시고 얼른 가세요. 너 나 싫어하는 티 너무 내는 거 아니니? 아무리 싫어도 내가 네 시애미인데 말이야. 그런데 너네 집이 이렇게 컸었니? 50평이 생각보다 넓네. 시어머니께서는 마음대로 집안에 들어오셔서 제 집 마냥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을 너무 꼼꼼히 살피시는데 도대체 왜 저러나 했어요. 여기 정확한 평수가 얼마라고? 50평보다는 더 클 것 같은데. 어머, 화장실도 크고 이쁘네. 정확히는 53평이요. 그런데 저희 집 평수는 알아서 뭐 하게요? 집 사시게요? 50평은 좀 비쌀 텐데. 너네 신우 결혼하잖니? 그래서 지금부터 집 좀 알아보려고. 여기는 시세가 얼마야? 둘이 살기엔 딱 좋네. 여기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비싸요. 근데 결혼 자금도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집 살 돈은 있으신가 봐요. 여기 수압이 어때? 물 내려보니까 이 정도는 센 것 같기도 한데 층간소음은 없고 방음은 잘 되려나? 집 살 돈 있냐고 묻는 제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저희 집 구경하시기 바쁘시더라고요. 혼자서 변기도 내려봤다가 샤워기도 틀어봤다가 방에 들어가서 팔을 펼치더니 방 크기도 눈대중으로 재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갑자기 집을 산다고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닌 것 같아서 더는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제게 어이없는 통보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을 신혼집으로 쓰게 할 거라는데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건 줄 알았어요. 아가, 내가 전에 너네 집 봤었잖니. 너네 집이 신혼집으로 딱이더구나. 신우 다음 달에 결혼하면 신혼집으로 쓰게 이번 달까지 비워줬으면 좋겠네. 어머님,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 집을 왜 비워줘요? 상의도 없이 혼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네 둘이 살기엔 집이 많이 큰 것 같더라고. 글쎄, 너네 신우가 임신을 해서 말이야. 애 키우면서 살기엔 너네 집이 좋을 것 같아서. 그니까 저희 집을 왜 어머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시냐고요. 저랑 상의를 해도 싫다고 할 판국에 다짜고짜 비워라고 통보하는 건 무슨 경우예요? 에이, 내가 언제 통보했다고 그래. 비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지. 그리고 신우한테 아파트 해주기로 말 끝냈으니까 이번 달까지는 꼭 비워줬으면 해. 어머님, 제가 집을 비워주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멋대로 아파트 해주겠다니 뭐니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아파트 해주겠다고 했으니 따로 구하시던지 하세요. 예. 넌 왜 이렇게 욕심이 많니? 너넨 둘밖에 안 살잖아. 네 신우는 애까지 키워야 하는데 양보 좀 해주면 안 되니? 저희 부모님께서 해주신 집인데 제가 왜 양보를 해야 하냐고요. 도저히 어머님이랑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끊을게요. 집은 못 비워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뻔뻔하게 집 비워달라는 시모의 말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만약에 시어머니께서 해주신 집이어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하면 당황스러운데 저희 부모님께서 해주신 집을 왜 멋대로 결정하냔 말이에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남편한테도 말했더니 남편도 시어머니께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자기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집을 비워줄 수 없다고 하자 다음날에 바로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집 비울 때까지 자기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라고 떼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부른 것인지 아가씨까지 저희 집으로 왔더라고요. 새언니, 집을 비워주겠다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못 비워준다고 난리예요. 당장 집 비워주세요. 저 결혼 못하면 다 언니 때문이에요. 아가씨, 제가 언제 집 비워주겠다고 했어요? 전 집 비워주겠다고 한 적도 없고요. 어머님께서 막무가내로 통보하시길래 거절한 것뿐이에요. 그럼 우리 엄마가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사이 이간질하세요? 빨리 집 비워줘요. 저도 집 비워줄 때까지 안 나갈 거예요. 애도 여기서 낳을 거예요. 아니, 남의 집에 와서 집 내놓으라고 행패 부리는 건 무슨 경우예요? 여기 저희 부모님이 사준 제 집이에요.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 없어요. 늙은 CM이랑 홀몸도 아닌 애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독한 기집애. 너네 집 잘 사니까 집 하나 더 해달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시어머니와 신우가 거실 한가운데에 들어누워서 행패를 부리는데 정말 가관이었어요. 언제까지 하나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잠시 나갔다가 들어온 남편은 그 광경을 보고 기겁하면서 놀라더라고요. 이게 뭐야? 다들 남의 집에서 뭐 하는 짓이에요? 왜 여기서 난리를 피우세요? 당장 저희 집에서 나가세요. 지금 당장요. 우리가 왜 나가? 한 입으로 두말한 사람이 누군데 우리가 나가냐고. 집을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 왜 말을 바꾸냐고. 아니 아가씨, 제가 언제 집을 준다고 했냐고요. 왜 계속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우기세요? 우리는 절대 못 나간다. 너네가 집 비워줄 때까지 여기서 꿈쩍도 안 할 거야. 나가려면 너네가 나가. 여기 우리 딸 집이야. 이러는 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그간 같이 살아왔던 정으로 봐주는 것도 여기까지예요. 원래도 친자식 아니잖아요. 저 이제 어머니 대접 안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잠시만, 당신 방금 뭐라 그랬어? 친자식이 아니라고? 지금 이게 무슨 소린지 나한테 설명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남편은 시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니었더라고요. 남편은 시아버지와 전처 사이에 낳은 자식이었고 신우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랑 재혼을 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낳은 자식이었어요. 시아버지와 현재 시어머니는 불륜 관계셨고 그걸 아신 남편의 친모는 충격에 술로 버티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계모 중에서도 최악의 계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신우를 시아버지 아이라고 속이고 결혼한 것이었거든요. 남편의 친모는 불륜 사이보다 신우의 존재가 더 충격이었던 거죠. 결국 시어머니의 거짓말로 인해 남편의 친모가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시아버지도 신우가 크면서 자신과 닮은 구석이 없고 혈액형도 다르길래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전처처럼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세상을 떠난 것이고요. 한마디로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의 가정이 파탄이 난 것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살아온 세월이 있어서 계속 어머니 대접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저희 가정 파탄낸 사람을 어머니라고 모시고 살아줬으면 감사하다고 해도 모자랄 망정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가 언제 너한테 어머니 대접해달라고 부탁했니?
난 어머니 대접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혼자 생색이야? 어머님, 아니다. 이제 어머님 아니구나. 저기요, 아주머니. 더 이상 우리 그의 어머니 아니시면 이제 나가주시겠어요? 어머, 얘 말하는 싸가지 봐. 당장 이 집 안 내놔? 우리 딸 결혼 못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책임질 거냐고? 제가 책임을 왜 져요? 그리고 이때까지 가족이라서 봐줬던 건데 이젠 가족 아니니까 계속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경찰한테 끌려 나가실래요? 아니면 그냥 나가실래요? 경찰이라는 말에 움찔하더니 시어머니와 신우가 천천히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서 저를 째려보고 있길래 휴대폰을 들어 112 누르는 신용을 하니까 나가려고 했다면서 가방을 챙겨 들고 후다닥 나가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신우가 나간 것을 확인하고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주저앉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왜 얘기 안 했어?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 정말. 그런 일 있었으면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도대체 왜 혼자 짊어지고 있는 건데? 이런 가정에서 자란 걸 알면 당신이 싫어할까봐 말을 못했어. 사실을 알면 버림받게 될까봐 무서웠어. 내가 당신을 왜 싫어해? 당신이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힘든 일 있으면 같이 나누는 게 부부 아니야?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난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저렇게까지 막무가내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 당신이랑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는 게 오히려 다행이야. 이때까지 시어머니라서 참아줬었거든? 다음에 또 집 내놓으라고 하면서 난리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야. 다시는 저 두 사람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 길에서 우연이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을 어머니로 모셨다는 게 우리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어머님은 다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무 당신 탓으로 돌리지 마. 이렇게 된 게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저는 연애할 때도 본 적 없던 남편의 우는 모습을 그날 처음 봤어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이 안 돼서 저도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시 남편도 엄청 어렸을 텐데 어려서부터 벌써 철이 들어버려서 지금까지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남편이 너무 가여웠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동안 왜 남편에게 쌀쌀 맞았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죠. 제가 결혼하고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명절마다 시댁에 방문했을 때도 단 한 번도 남편을 살갑게 반겨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신호가 오면 버선발로 두 팔 벌리면서 나가셨었어요. 이게 다 이유가 있었던 차별이었어요. 그럼 그동안 친아들도 아닌 자식의 집에 찾아와서 집 내놓으라고 난리친 거였잖아요.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그 두 사람의 머릿속엔 뭐가 들었는지 궁금했어요.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 짓을 할 생각을 했는지 진짜 정상인의 머리에선 나올 수 없는 발상이죠. 지금도 그날 일을 떠올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끼칩니다. 결혼할 거라고 난리치던 신우는 결국 그 남자와 파혼을 했다더라고요. 결혼 상대가 사업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막 뜨기 시작한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임신했다고 거짓말치고 그 남자를 잡으려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멍청하게 감기 걸렸다고 남자 앞에서 약을 먹는 바람에 거짓말한 게 들켰죠. 집도 못 구해 거짓말도 들켜 남자가 화가 나서 파혼하자고 했다더라고요. 최근에 시어머니와 신우가 남편 회사까지 찾아와서 울면서 빌더래요. 전세로 살던 집도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로 돌려버리는 바람에 당장 월세 낼 돈이 없어서 쫓겨날 판국이라면서요. 남편은 못 본 척하고 나가려니까 못 가게 다리를 붙잡더래요. 결국 시어머니와 신우는 경비원한테 끌려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여기에 살았다간 죽을 때까지 쫓아올 것 같아서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당연히 이사 오면서 저희 전화번호도 싹 다 바꿨고요. 정말 두 번 다시는 저런 사람들이랑은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두 사람을 보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제 것이 아니라면 절대 탐하지 말겠다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나가 봅시다.